문 여는 소리, 어머니, 지금 제가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가만히 있어봐. 속옷 벗어. 네, 빨리. 저는 3년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제 몸을 만졌습니다. 속옷 속까지 손을 넣어 헛습니다. 화장실도, 침실도 어디든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다가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것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올해 32살이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했죠. 시댁 식구들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행복한 첫날 밤을 보내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끽! 지현아, 일어났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여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자고 있었는데요. 일어나야지. 벌써 8시야. 시어머니가 제 침대 바로 옆까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불을 확 걷어내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황급히 이불을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시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얼굴이 좀 창백한데 어젯밤 괜찮았니? 네, 괜찮았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없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손목을 짚으셨습니다. 마치 한의사처럼 맥을 재시는 것 같았습니다. 맥이 좀 약한데.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원래 그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왜? 어머니가 방금 노크도 없이 들어오셨어. 아, 그래? 엄마가 좀 그러셔. 신경 쓰시는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뭔가 찝찝했지만 첫날이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피곤해서 일찍 씻으려고 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옷 벗으려고.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괜찮아, 나도 여자야. 아니, 그래도 속옷 좀 보여줘.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속옷, 오늘 피 묻은 거 안에 없니? 시어머니가 제 속옷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괜찮다니까. 빨리 보여줘. 확인해야 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속옷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깨끗하네. 출혈 없고. 앞으로도 매일 확인할 거니까 알아둬.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정상인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뭐가? 오늘 제가 씻으려는데 따라 들어오셔서 속옷까지 확인하셨어. 아, 그래? 엄마가 원래 좀 꼼꼼하셔. 꼼꼼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야. 며느리 속옷을 왜 확인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러셔. 며느리 건강 챙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괜찮아. 남편은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지현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잡아당기셨습니다. 여기 앉아.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옷 좀 걷어봐. 네? 위소옷 대충 볼 거야. 어머니, 왜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 빨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티셔츠를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배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프니? 아니요. 시어머니가 배를 여기저기 눌러보셨습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네,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제 등 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허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가만 있어. 혈액순환 시켜줘야 해. 저 괜찮은데요? 가만 있으라니까. 시어머니는 10분 동안 제 허리와 등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마사지라기보다는 강제로 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할 거야. 매일요? 그래, 빠지면 안 돼.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건강하니까. 네가 아는 거랑 다르니까 말 듣고 가만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일어났니? 얼굴 좀 보자.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천 확인. 36.4도? 괜찮네. 속옷 갈아입었어. 네. 빨랫감 바구니에 넣어뒀어. 네. 내가 확인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속옷 빨랫감을 일일이 확인하셨습니다. 피가 묻었는지 이상한 분비물이 있는지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허리 마사지. 자, 여기 누워. 어머니, 저 학교 가야 해서 10분만 빨리.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허리와 배를 주무르셨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또 확인. 오늘 화장실 몇 번 갔어? 네? 소변? 몇 번 봤냐고. 세세 번요? 색깔은? 어머니, 그건 맑았어, 노랬어? 맑았어요. 시어머니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방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자기 전에 이거 마셔. 이게 뭔데요? 몸에 좋은 거야? 마셔. 붉은색 액체였습니다. 냄새가 역겹고 맛도 끔찍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써요. 다 마셔야 해.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하지만 말 안 들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 액체를 다 마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천 확인, 속옷 검사, 허리 마사지, 식사 후 배 만지기, 밤에 한약 먹기. 저는 마치 실험용 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못 견디겠어. 어머니가 매일 그냥 참아. 엄마가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건강 생각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화장실도 따라오시고 속옷도 확인하시고 밤에 자는 것까지 체크하시잖아.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엄마 마음은 좋으신 거잖아.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한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마다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5시쯤이요. 늦으면 안 돼. 저녁 전에 꼭 들어와야 해. 왜요? 그냥 말 들어.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미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시댁일 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밖에서 찬바람 쐬면 안 돼. 어머니, 봄인데요. 바람이 차 집에 있어. 운동도 못했습니다. 뛰면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걷기만 해. 찬물도 못 마셨습니다. 찬물 절대 안 돼. 따뜻한 물만 마셔.
심지어 남편과의 부부 생활도 다음 날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젯밤에 어땠니? 네. 몸 괜찮았어. 아픈 데 없었어. 어머니, 그건 대답해.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2달째. 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샤워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씻으려고. 알아. 나도 확인해야 해. 뭘요? 몸에 멍든 데 없나? 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여기저기 살펴보셨습니다. 다리도 보여줘. 어머니, 제발. 빨리. 저는 울면서 다리를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왜? 어머니가 오늘 샤워할 때까지 따라 들어오셨어. 제 몸을 구석구석 확인하셨다고. 그건 좀 심하네. 좀이 아니라 완전 이상한 거야. 이게 정상이야? 며느리 알몸까지 확인하는 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제발 그래줘. 나 진짜 미치겠어. 하지만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안.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진지하셔서. 뭐라고 하셨는데? 지현이 건강이 안 좋대.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한대. 내 건강이 안 좋다고? 나 멀쩡한데? 엄마가 그러시는데 뭔가 아시는 게 있나 봐. 무슨 소리야? 난 건강해. 하지만 남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3달째 저는 점점 시어머니가 무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 방문을 여시는 소리, 끼익, 일어났니? 그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속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이걸 확인하시겠지 생각하면 역겨웠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 또 방문을 여실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도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시댁길? 응,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해. 얼마나? 저는 3개월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현아, 그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응, 좀 성적 학대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남편은 그냥 건강 챙기시는 거라고. 건강 챙기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 알몸 확인하고 속옷 검사하고 부부 생활까지 물어보고 이건 명백히 선 넘은 거야. 친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당연하지. 빨리 거기서 나와. 독립해. 남편이 동의할까? 동의 안 하면 이혼해. 진짜 그 집에서 계속 살면 넌 망가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겠다. 이 집에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따로 살자. 뭐?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현아, 싫으면 이혼할래. 진짜야.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을 시어머니 방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 그 안에 적힌 3년간의 기록,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던 제 몸의 비밀을 따로 살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 남편이 제 말을 시어머니께 전한 겁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독립하는 게. 왜?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지현이가 내가 싫은 거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집이 좁아? 밥이 맛없어. 뭐가 불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신경 쓰셔서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신경 쓴다고? 네, 매일 제 건강 확인하시고 속옷까지 검사하시고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너무.
괜찮다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넌 네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내가 안 챙겨주면 넌...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더 하시려다가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가 안 좋은데요? 저는 건강해요. 그냥 조심해야 해. 젊다고 방심하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건 너무 과해요. 제 사생활까지. 사생활?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시집 와서 무슨 사생활이야? 가족인데. 가족이어도 선이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개월간 참았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샤워하는지, 언제 화장실 가는지, 심지어 남편이랑 언제 잠자리를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시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 건강을 위한 거야. 무슨 건강이요? 저는 아프지도 않은데. 네가 모를 뿐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지현아, 진정하고. 준호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셨습니다. 내 와이프가 날 싫어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가라고 해. 엄마, 가, 당장 집 알아보고 나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알았어. 집 알아볼게. 그날부터 우리는 독립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집을 보러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 내일 가. 어머니, 괜찮아요. 안 돼. 지현이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저 괜찮은데요. 내가 보니까 안 좋아. 오늘은 집에 있어. 부동산에 전화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뭐 해? 집 알아보려고요? 그 동네는 안 돼. 왜요? 병원이 멀어. 다른 데 알아봐.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내가 좋은 데 알아봐 줄게. 기다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집을 알아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혼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여보세요. 전셋집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느 동네로 알아보시나요? 강남구요. 집을 몇 군데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로 하자.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집 봤어. 괜찮은 데 있던데. 그런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네. 부동산에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집 알아봐 준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안 알아봐 주시잖아요. 좋은 데가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와 제가 또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 엄마가 계속 반대하셔서. 그럼 어떡해? 우리 계속 여기 있어야 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설득할게. 언제까지? 1년만. 1년? 나 1년 더 못 참아. 그럼 어떡해?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씻고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현아, 몇 시에 들어오니? 저녁 먹었니? 오늘 약 먹었어.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바빴어요. 거짓말. 네가 나 피하는 거 다 알아. 지현아,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아니요, 모르겠어요. 너를 위해서야. 저를 위해서 제 사생활을 침범하시는 거예요? 침범이 아니야. 보호야. 전 보호 안 받아도 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똑똑똑. 지현아, 이거 마셔야 해. 문 밖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예의 그 붉은 액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마실래요? 안 돼, 꼭 마셔야 해. 싫어요. 문 열어. 싫다고요.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쿵쾅쿵쾅. 지현아,
문 열어. 당장.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준호야, 내 와이프 말 좀 들어. 약 먹어야 한다고. 지현아, 문 열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 여기서 미쳐 죽겠어.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생활 침범, 시어머니 과도한 간섭, 시어머니 성적 학대 여러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만큼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좀 참으세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지현아, 어제 약 안 먹었지? 오늘은 꼭 먹어야 해. 왜 꼭 먹어야 하는데요? 그냥.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뭘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지? 그날 저는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매일 제 건강을 확인하시는데 속옷까지 검사하시고 배도 만지시고 이게 정상인가요? 보건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건강이 안 좋대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병원은 안 가도 된대요. 본인이 알아서 하신대요. 그건 이상한데요. 일단 병원 가보세요.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보자.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증상은 없는데 그냥 확인하려고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현 씨,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정상이요? 네, 자궁도 건강하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한 거네요? 네, 아주 건강하세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 갔다 왔어요. 뭐? 병원? 네, 검사 받았는데 다 정상이래요. 저 건강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 네? 네가 건강하다고 해도 조심해야 해. 무슨 소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정상이래요.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 이혼하자. 지현아, 진심이야.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야. 병원에서 괜찮다는데도 계속. 알았어. 우리 다음 주에 집 계약하자. 정말?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일주일 후 집을 계약하려던 바로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으로 하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독립할 집을 계약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 집으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현아, 지금 어디야? 집 보러 왔어요. 당장 집에 와. 왜요? 지금 계약하려고. 당장 오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당장 오래요. 왜?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이상하세요.
우리는 계약을 미루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현아, 넌 이 집에서 못 나간다. 네? 못 나가. 절대.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희 계약하려고 했는데.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 집에 있어야 해. 엄마, 왜 그러세요? 지현이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위험해. 무슨 위험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뭐가 위험한데요? 저 건강하다고요. 너는 몰라? 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럼 말을 해보세요.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말할 수 없어. 왜요? 그냥 못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나가겠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안 돼. 막을 수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화장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참아.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지현아, 제발. 싫어요. 전 나갈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어요. 3년간 들었어요. 이제 그만.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돼? 어머니. 지현아, 네가 나가면 넌 위험해질 거야. 무슨 소리예요? 넌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넌 임신하면 안 돼, 지금은. 네?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내 몸은 지금 임신하면 위험해. 유산할 확률이 너무 높아. 그래서 내가 3년간 널 지켜왔어. 매일 확인하고, 약 먹이고, 마사지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제발 나가지 마.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무서워할까 봐. 저는 어른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현아,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집에서 묵었습니다. 지현아, 괜찮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뭐래? 저는 시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임신하면 위험하대. 유산한대. 그게 사실이야? 모르겠어.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일단 큰 병원 가봐. 정밀 검사 받고. 다음 날 저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임신하면 위험한지 알고 싶어요. 무슨 증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 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자궁 상태는 정상이에요. 다만요. 약간 자궁벽이 얇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임신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유산 위험은요? 일반인보다 약간 높을 순 있어요.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집 안 들어갈래? 왜? 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 지현아, 미안해. 나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그럼 나라도 짐 챙겨다 줄게.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현아, 엄마가 미안하대. 집에 좀 들어와. 엄마가 많이 반성하셨어. 싫어. 나 그 집 다시 안 들어가. 그럼 어떡해? 이혼하자. 지현아, 진심이야. 나 더 이상 못 살아. 어머니랑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없이 살자. 내가 집 구할게. 정말? 응, 이혼은 하지 말자. 우리 둘이 살면 되잖아.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그날 저녁 제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생리? 아닌데. 생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도 아팠습니다. 뭐지? 이거 다음 날도 피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지현아, 병원 가봐. 응,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현 씨, 혹시 임신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임신? 네, 3주차 정도 되는데, 그럼 이 피는 유산 징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완전 유산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임신, 유산,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현아, 어디 아프니? 내가 느낌이 이상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이에요. 뭐? 병원? 무슨 일이야? 제가 임신한 것 같은데 유산 징후래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위험하다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으로, 아니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지현아, 시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짐을 받아드셨습니다. 방에 가서 누워. 내가 죽 끓여줄게. 어머니, 응? 제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나도 알아. 어떻게 해요? 내 몸 상태 보면 알아. 시어머니가 제 방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누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시고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열은 없네. 다행이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어머니, 지금은 푹 쉬어. 나중에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임신, 유산, 시어머니가 지켜준 거였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년간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멈췄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조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천만 확인하시고 더 이상 속옷을 검사하거나 배를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은 안 먹어도 돼. 지금은 병원 약 먹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무서웠어. 네? 네가 나처럼 될까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나처럼이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지금은 쉬어.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컨디션이 좀 나아져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볼까?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현이 건강기록 비긴공 바음방공이를.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위덴권 301 1031.5도 안색 창백 출혈 없음 복통 없음 메모 신혼 첫날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임. 걱정됨. 다음 페이지 2022-03-02 1039년 7도 안색 여전히 창백 출혈 없음
복통, 약간 메모, 철분제 필요해 보임, 한의원 상담 예정.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년간 매일 빠짐없이 수첩을 넘겼습니다. 수백 페이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2022년 빨리 1036.3도 낮음 안색 매우 창백 출혈 새벽 확인 시소량 발견 메모 응급 본인은 인지 못함 임신증으로 추정 즉시 한약 투여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022년 3월 12일 그때가 더 넘겼습니다. 2022년 꽌발증03 1036.4도 출혈 새벽 2시 확인 중량 출혈 메모 2차 유산 추정 임신 3주차 본인은 생리로 착각 중 너무 안타깝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산 제가 유산을 뒤쪽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 원장 선생님 소견서 환자명 김지현 며느리 진단 습관성 유산 고위험군 증상 자궁벽 극도로 얇음 혈액순환 불량 저천 평균 36.3도 빈혈 심각 처방 1. 매일 아침 혈액순환 마사지 10분 이상 2. 1036.5도 이상 유지 필수 삭방 한약 복용 하루 3회 자궁 강화제 플러스 철분제 4. 찬 것 절대 금지 5. 과격한 운동 금지 6. 출혈 징후 매일 확인 비용 월 600만 원 기간 최소 3년 주에 본인에게 알리지 말 것 스트레스가 자궁에 악영향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00만 원 3년간 계속 읽었습니다. 경과 기록 2022.0312 1차 출혈 임신 2주 추정 본인 인지 못함 응급 한약 투여 실패 2002-20권 보험권 3 2차 출혈 임신 3주 추정 본인 생리로 착각 사전 한약 투여했으나 실패 2020-3길 2억 3차 출혈 임신 2주 추정 본인 여전히 인지 못함 강도 높은 치료 시작 실패 메모 3번 모두 지현이가 몰랐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30년 전 나처럼 되는 걸 막고 싶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3번이나 임신했었고 3번 다 유산했어.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현아, 이 수첩을 보고 있다면 내 비밀을 알게 된 거구나. 미안해. 네가 화낼 거라는 걸 알아. 내가 네 사생활을 침범했다는 것도 알아. 네가 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었어. 넌 나처럼 고통받으면 안 되거든. 30년 전 나는 4번 유산했어. 첫 아이는 5개월째 사산했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날 구박했고 친정어머니는 내 탓이라고 했어. 나는 혼자 울었어. 혼자 아파했어. 혼자 죽고 싶었어. 준호를 낳기까지 7년이 걸렸어. 그래서 네가 결혼했을 때 몰래 내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체질 검사를 했어. 결과는 나랑 똑같았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이 아이도 나처럼 고통받을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 네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네가 날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단 하나. 네가 건강한 아기를 낳는 걸 보고 싶었어. 3년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내 방문을 열고 이불을 확인했어. 출혈이 있나 확인하려고. 매일 아침 내 천을 재고 내 배를 만지고 네 허리를 주물렀어. 네가 싫어하는 걸 알았어. 네가 나를 피하는 걸 알았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네가 3번이나 유산한 걸 네가 모른다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만약 네가 알았다면 너무 슬퍼했을 테니까. 미안해 지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네가 3년 동안 날 미워했어도 난 내 몸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는 수첩을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현아?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거 봤구나.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지현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의 오해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습니다. 지현아, 일어났니? 네, 어머니. 오늘 나랑 같이 나갈 때가 있어. 어디요? 박 원장님 한의원. 네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작은 한의원 앞에 섰습니다. 박 원장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 그리고 박 원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이분이 지현 씨로구만. 네, 안녕하세요. 앉게?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박 원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지현 씨, 이제 알게 됐나? 네, 수첩을 봤어요. 그럼 이제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박 원장님이 파일을 펼치셨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께서 자네 머리카락과 생리혈을 가져오셨네. 네? 몰래 가져오신 거야. 자네 동의 없이.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체질 검사를 했지. 결과는 박 원장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극도로 자궁이 약한 체질이야. 습관성 유산 고위험군. 정상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해. 수정도 잘 되고. 하지만 문제는 착상이야. 착상이요? 그래. 수정란이 자궁벽에 붙어야 임신이 되는데 자네는 자궁벽이 너무 얇아서 붙질 못해. 그래서 2, 3주 차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3년간 자네는 3번 임신했어. 하지만 전부 2, 3주째 자연 유산됐지. 본인은 생리가 늦게 온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럴 거야. 워낙 초기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박 원장님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하셨던 것들 전부 유산방지 치료였어. 천 확인은요? 자궁은 따뜻해야 해. 36.5도 이하면 착상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든. 그래서 매일 천을 재신 거야. 속옷 확인은요? 출혈 조기 발견이야. 유산 징후를 빨리 발견하면 막을 수 있거든. 그래서 매일 확인하신 거지. 배 만지시던 건요? 혈액순환 마사지야. 자궁으로 피가 잘 가야 아기가 살 수 있거든. 그래서 매일 아침 10분씩 마사지 하신 거야. 한약은요? 자궁 강화제와 철분제야.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액 생성을 도와주는 약이지. 얼마나 비싼데요? 박 원장님이 영수증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600만 원? 그래? 시어머니께서 3년간 매달 600만 원씩 치료비를 내셨어. 총 2억 1,600만 원.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억.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네가 건강하면 돼. 박 원장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찬물 금지, 운동 제한, 외출 자제. 이 모든 게 다 자궁 보호를 위한 거였어. 화장실 소변 색깔 확인한 건 탈수나 염증 체크. 부부 생활 후 확인한 건 출혈 여부 체크. 샤워할 때 몸 확인한 건 멍이나 상처 체크.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3년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시어머니는 자네를 지켜온 거야.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아니야, 지현아. 내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가 무서워할까 봐.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궁에 안 좋거든. 박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스트레스는 자궁 수축을 일으켜.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거야. 하지만 저는 3년간 어머니를 알아? 네가 날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네가 날 성적 학대범이라고 생각한 것도 알아. 어머니, 괜찮아. 난 그래도 괜찮았어.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박 원장님이 새로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지현 씨,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최근 검사 결과 자네 자궁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정말요? 그래, 3년간의 치료 덕분이야. 이제 자궁벽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어. 그럼 제가, 이제 건강한 임신이 가능해.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예전처럼 초기 유산 위험은 많이 낮아졌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 견뎌줘서 고마워. 우리는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현아, 내가 할 말이 더 있어. 네, 어머니. 나도 4번 유산했었어. 네? 30년 전 일이야. 첫 아이는 5개월째 사산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구박했고, 친정어머니는 내 탓이라고만 하셨지. 어머니, 나는 혼자 병원을 다녔어. 혼자 울었어. 혼자 죽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준호를 낳기까지 7년이 걸렸어. 그 7년간 나는 지옥 같았어. 그래서 네가 결혼했을 때 체질 검사를 한 거야. 그리고 알았지. 너도 나랑 같은 체질이라는 걸. 어머니, 난 네가 나처럼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어. 네가 혼자 울고 혼자 아파하는 걸 볼 수 없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해, 지현아. 제대로 설명했어야 됐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오해했어. 크게. 뭐? 어머니가 3년간 나를 지켜주신 거였어.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첩 3번의 유산, 2억의 치료비, 시어머니의 과거. 남편은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괜찮아, 준호야. 아니에요. 제가 지현이를 더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3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3년간 시어머니는 제가 자는 동안 몰래 방에 들어와 이불을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샤워할 때마다 몸 상태를 체크하셨습니다. 모든 게 저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습니다. 지현아, 일어났니? 네, 어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안 깨워줄게. 푹 자도 돼. 어머니. 그리고 천도 안 잴 거야.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해, 지현아. 3년간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는 편하게 살자. 응?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주 후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아침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천도 재지 않으셨습니다. 속옷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시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천 안 재세요?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어지러웠습니다. 휘청, 지현아,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네,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겠다. 준호야. 우리는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지현 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예요. 네? 네, 건강한 임신이에요. 아기 심장 박동도 잘 뛰고 있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난번 유산은 그건 아마 3, 4주 차였을 거예요. 그때는 자궁 상태가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건강하게 출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현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현아, 네 어머니. 내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과거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들어줄래? 네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나야 25살 때.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준호 아버지를 만났어.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했지. 시어머니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5개월 차 초음파 사진이야. 아기가 크네요. 응, 건강한 아들이었어. 이름도 지어뒀지. 준혁이라고. 준혁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차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팠어. 병원에 갔는데 아기 심장이 멈춰 있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산이었어. 아기를 낳았는데 죽어 있었어. 어머니, 그날 밤 나는 죽고 싶었어. 내 품에 안긴 아기가 차갑고 딱딱하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임신했어. 하지만 3개월 채 유산했어. 그 다음엔 2개월 차. 그 다음엔 1개월 차. 4번이나요? 응, 4번 모두 실패했어. 시어머니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나야 30살. 사진 속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어두운 표정. 당시에 나는 미쳐가고 있었어. 매일 울고 매일 아기 옷을 사고 매일 아기 이름을 지었어. 어머니, 시어머니는 나를 구박했어.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 시집 망하게 하는 년, 온갖 욕을 다 들었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 나 힘들어. 도와줘.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가 몸조리를 안 해서 그래? 네 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비통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모두 내 탓이라고만 했어. 7년째 드디어 준호를 낳았어. 7년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결혼했을 때 체질 검사를 한 거야. 네. 그리고 알았지. 너도 나랑 같은 체질이라는 걸. 습관성 유산 고위험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이 아이는 나처럼 고통받게 할 수 없어. 어머니, 3년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났어. 네 방문을 열고 이불을 확인했어. 출혈이 있나 보려고. 네가 자는 동안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실패했어. 네가 임신한 걸 모르고 유산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지금 제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지현아,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예요. 3년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제 배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 아기 꼭 지켜야 해. 네, 어머니.
내가 3년간 준비했어. 내 몸을. 이제 자궁이 건강해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직 초기니까.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다시 내가 챙길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안 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현아,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현아, 오늘 천재 써? 네, 어머니. 삼신교전 6도예요. 좋아, 잘했어. 오늘 한약 먹었어? 네, 아까 먹었어요. 배는 안 아프고?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강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어보시고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시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 와서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아, 지현아, 깼니? 어머니 매일 밤 여기 서 계시죠? 미안, 네가 잘 자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응? 같이 주무세요, 제 옆에서. 지현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옆에 누우셨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현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잘 크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30년 만이야. 네? 내가 건강한 아기 초음파를 보는 게 시어머니가 화면 속 아기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지현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신 4개월째 되는 날,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상해, 너무 아픈데 화장실에 갔습니다.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피가 나요. 뭐? 지금 어디야? 학교요. 움직이지 마. 바로 갈게. 30분 후 시어머니가 학교에 도착하셨습니다. 지현아, 시어머니가 저를 부축해 차에 태우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아기 심장은 뛰고 있어요.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기는 지켜주세요. 시어머니는 24시간 제 옆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셔야죠. 아니야, 난 괜찮아. 하지만, 지현아, 내가 지킬게. 이번에는 꼭. 사흘째 되는 날,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산 위험이 70%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아기를 잃으면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니러, 절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나는 7년을 버텼어. 너도 버틸 수 있어. 어머니, 지현아, 포기하지 마. 이 아기는 꼭 살아야 해.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축하합니다. 아기가 버텼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3개월간은 누워 계셔야 해요. 움직이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천재 주세요. 30몇 공우도? 좋아. 어머니, 한약 시간이에요. 알았어. 가져올게. 어머니, 배 마사지 해주세요. 그래, 누워봐.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손길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고 계시구나.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연이도 성인인데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너는 모를 거야. 뭘요? 30년 전에 내가 아기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내 형이야. 너보다 먼저 태어날 뻔한. 형이요. 5개월째 사산했어. 내 품에 안았는데 차갑고 딱딱했어. 엄마. 그 후로 3번 더 유산했어. 너를 낳기까지 7년이 걸렸어.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현이를 못 낳아주는 거야. 지현이가 나처럼 그 고통을 겪을까봐.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게 고생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지현아, 왜 일어났어? 누워 있어야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지현아,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이 아기를 못 지켰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지킬 수 있었어. 우리는 거실에서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여보, 고마워. 우리 가족이어서.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이 됐습니다. 위험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안정기예요. 축하합니다.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현아, 우리 해냈어. 네,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낡은 상자를 꺼내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 전에 준혁이를 위해 준비했던 거야. 상자를 열자 아기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못 입혀봤어. 근데 이제 내 아기한테 입힐 수 있겠다. 시어머니가 작은 베네 저고리를 꺼내셨습니다. 예쁘죠? 응, 30년 전에 손으로 직접 만든 거야. 어머니, 지현아, 이 아기는 준혁이의 환생일지도 몰라. 네? 30년 만에 내가 다시 아기를 만나게 됐으니까. 시어머니가 제 배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고마워, 지현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어머니가 고마워요. 이 아기를 지켜주셔서. 임신 9개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내 아기를 만나는구나.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습니다. 지현아, 안 자니? 네, 어머니. 긴장돼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긴장되지? 나도 준호 낳을 때 그랬어. 어머니, 물어봐도 될까요? 응? 어머니는 준혁이를 잃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5개월을 뱃속에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죽은 채로 나왔을 때 나는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난 네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걸 볼 수 없었어. 네가 날 미워해도 괜찮았어. 그냥 네가 건강한 아기를 낳는 걸 보고 싶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현아, 내일 너는 엄마가 돼. 그 느낌이 얼마나 행복한지 곧 알게 될 거야. 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진통이야? 네, 너무 아파요. 괜찮아, 병원 가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깨우셨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저는 침대에 누워 진통을 견뎠습니다. 힘내, 지현아.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현 씨, 이제 힘주세요. 우악,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어머니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지현아. 곧 끝나. 어머니,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나, 둘, 셋, 힘. 악. 그리고 응의 애액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살아 움직이는 제 아기였습니다. 안녕, 엄마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아기를 보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켜주신 아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안녕, 예쁜 아가. 할머니야.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혁아, 네가 돌아온 거니? 아니면 네가 동생을 보내준 거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드디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여보, 우리 딸 봤어? 응, 천사야, 진짜 천사. 남편도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야 해.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병실에 오셨습니다. 지현아, 아기 이름 지었어. 아니요,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켜주신 아기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기를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은혜라고 부르자. 은혜요? 응, 하늘이 내린 은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은혜, 김은혜. 3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아기 방을 예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기 옷이랑 이불이랑 30년 전에 준비했던 거야. 30년 전 거예요? 응, 준혁이를 위해 만들었는데 이제 은혜한테 줄 수 있게 됐네. 시어머니가 작은 베네쩌 꼬리를 은혜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쁘다. 우리 은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30년을 기다리셨구나.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 오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지현아, 오늘도 건강하렴. 은혜도 건강하렴. 저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같이 주무세요. 괜찮아? 넌 은혜랑 자야지. 어머니도 같이요. 그러면 우리 셋은 한 침대에서 잡니다. 은혜, 저,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 3세대, 하나의 사랑으로 이어진. 저는 이제 압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제 속옷을 확인하시고 제 배를 만지시고 제 천을 재시고 제 방문을 여시던 모든 행동이 침범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깊고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떤 사랑은 이해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랑은 오해받습니다. 어떤 사랑은 미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3년간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3년간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제 방문 앞에 서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나처럼 고통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제 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제 딸, 시어머니가 지켜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은혜를 살려주셔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어머니의 사랑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